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컨텐츠 제작사인 건 모두 다 잘 아실 테고,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짧게 살펴보고 기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78,800원 플러스 0.90%로 소폭 상승 마감해줬는데, 실상 거의 한 달 넘게 하단 75,000원, 그리고 상단 79,000원 내에서 기관 행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 회색선 121선 깨기가 참 힘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 딱히 이슈라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넷플릭스 공급 등의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 딱히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당장은 없는 상황이고, OTT 시장의 수요 증가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 발판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또한 당장의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움직임을 일으킬 만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슈가 없으니까 사려는 물량, 즉 팔려는 물량, 즉 거래량도 수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 쪽 섹터만 짧게 보고 한번 기업을 볼게요. 자, 평균 등락률보단 조금 낮죠. 오늘의 경우에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국 텐센트가 에이스토리 지분 6.4% 투자해서 주요 주주 등극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세가 오늘 조금 나와줬고, 자, 지금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 평이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평균 등락률 뭐 조금 못 미치지만 평이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텐츠, 정확히 말하면 제작사죠. 관련 종목 중에서 공룡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일단 시총이 2조 2천억이 넘어요. 코스닥 시총 12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일봉상 이렇게 본다면은 뭐 장대 양봉도 나왔고 뭐 장대 음봉도 나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봉상 본다면 캔들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크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 이때도 그렇고 결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 범위를 그 안에 등락폭을 보이긴 힘든 종목입니다. 즉 10%를 위아래 출렁거리면서 그걸 벗어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즉 변동성에 베팅할 종목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셔야 할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핵심만 짚고 빨리 넘어갈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2016년도에 이 CJ ENM의 드라마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설립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뭐 도깨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망작이라 불리는 아스달 연대기도 있고, 여튼 CJ 계열 채널 TVN이나 OCN 등의 케이블 채널을 시작으로 지금은 공중파, 넷플릭스까지 콘텐츠 공급망이 굉장히 다변화되었습니다. 일단 핵심은 누가 뭐래도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컨텐츠 제작사임은 분명하다, 이 점이고,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OTT 시장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OTT가 뭐냐면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더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를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월 정기 구독하듯이 돈 내고 영상 컨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많이 돈 내고 보나? 할 수 있는데 실상 정말 많이 돈 내고 봅니다. 일단 휘발성이 강해요. 한 번에 몰아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체 컨텐츠들이 얘네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들이 일반 공중파에서는 쉽게 다루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흥미로운 컨텐츠도 많이 만들죠. 이게 돈을 내고 보는 핵심 요인이고,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우수한 컨텐츠 제작사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살펴보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겁니다. 일단 OTT 시장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정말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국내 OTT 시장의 추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OTT 시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죠. 그만큼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상승 추이를 한번 보세요. 우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가입하죠. 일단 가입자가 느니까 당연히 월 결제 금액이 추이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장표에서 볼 때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을 거는 넷플릭스의 아시아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추이입니다. 지금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부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 말인즉 한국 콘텐츠 제작사의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율은 더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콘텐츠 제작사계에 공룡이 되었냐면 일단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CJ ENM에서 물적 분할에서 나온 만큼 CJ 계열 채널 TVN이나 OCN이나 이렇게 고정적인 수요처가 있었고 고정적인 송출처가 있었어요. 즉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가능했었고, 여기 주주 구성만 한번 본다 하더라도 CJ ENM이 불록될 이슈가 최근에 있었지만, 저번에 좀 있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이고, 특이한 건 넷플릭스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뒷배들이 든든하다는 거고, 그리고 포인트는 PD든 작가든 최고의 대우로 최고만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이다 하면 믿고 본다 할 정도였어요. 배우를 떠나서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하면 일단은 볼만하겠다 라는 공식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는데, 물론 망작도 있어요. 망작도 있긴 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이다 하면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인식, 시청자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컨텐츠 제작사인 만큼 컨텐츠의 흥행에 따라서 매출과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도 상당하죠. 당연히 컨텐츠의 질적 수준이 이 기업의 핵심 동력이고, 올해 2분기 주요 라인업인데 사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2020년도 전체 주요 라인업인데, 자, 컨텐츠 제작사는 컨텐츠의 라인업이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은 주가가, 컨텐츠 만드는 기업이 컨텐츠 어떤 걸 만드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짧게 볼게요. 2020년도 전체 주요 컨텐츠 라인업을 본다면 일단 TVN 올해 4분기까지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방영되고 있죠. KBS 주말 드라마도 지금 확대돼서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SBS 금토 드라마 더킹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망작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튼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라인업이 예정돼 있고, 자, 이 컨텐츠들이 좋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예정되어 있는 컨텐츠 제작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작할 수 있는 가용 인력과 제작 충당금이 많다는 것이고, 확실한 고정 수요처가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 다른 회사들이 제작 편수를 따내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은 온전히 컨텐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다. 이게 정확히 스튜디오 드래곤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악재도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1분기에는 영향이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PPL, 간접 광고라고 하죠. PPL이나 편성 매출 계약, 광고 등 해외 판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진 남겨먹는다는 거죠. 마진 결정 요인들이 방송되기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에 결정이 됩니다. 이미 결정이 돼요. 근데 이때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이때는 이미 뭐 코로나가 발생될 줄 몰랐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향후 마진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콘텐츠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줄이겠다고 했죠. 당연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할당되는 컨텐츠 제작 편수도 조금은 감소하거나, 편수가 감소되지 않더라도 제작비의 지원금 자체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 향후 실적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악재만 있진 않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시청 시간은 증가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당연하겠죠. 밖에서 놀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해서 VOD 매출이나 OTT 가입자 증가,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현재 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주요 국가는 한국이라고 밝힐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5%나 투자를 했겠죠. 자,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꼭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부터 애플 TV까지 다양한 글로벌 OTT 업체들은 한국 시장을 매우 안정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코로나 여파를 뚫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필요한 거죠. 콘텐츠로 먹고 사는 기업이니 당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걱정할 부분은 딱히 없다고 봐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이 부분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글로벌 OTT 시장의 규모 추이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경쟁도 심화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에 있어서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해외 판매 추이는 19년도 1분기 이때죠. 이때를 기점, 이전에도 해외 매출 비중이 많았지만 본격적인 해외 매출이 압도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19년도 1분기를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해서 이때를 시작으로 국내 파일을 지금 다 잡아먹은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 추이만 본다 하더라도 국내 매출보다 약 4배 가까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내수와 수출의 비중 또한 정방향으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추이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핵심이라면 역시 인적 퀄리티가 매우 높죠.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박지은이든 김은숙이든 김영현이든 이 작가가 누구다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최고의 작가와 최고의 연출진을 데리고 최고의 컨텐츠를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즉, 최고가 아니면 데려오지도 않고 최고의 컨텐츠를 생산하도록 최고의 대우로 뒷받침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넷플릭스와 작년 말에 MOU 체결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관계는 더욱 밀접해진 부분 또한 투자 포인트이고, 그리고 계약했다고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싸게 넷플릭스한테 굽신거리면서 계약한 것도 아니에요. 연간 7편의 수준의 넷플릭스 전 세계 동시방영 계약을 확보했고, 평균 판매 단가도 10% 인상시켰어요. 싸게 판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넷플릭스 자체 제작 컨텐츠인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한 제작 마진 역시 10%가량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제값받고 납품한다는 거예요. 괜히 넷플릭스라 해서 대기업이다, 글로벌 회사다 라고 해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값받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뿐만 아니라 엔터주들도 지금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한알령 해제된다는 찌라시들도 돌면 바로 반등하는 모습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2018년도에 아람브라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런 드라마도 만들었나 본데, 일단 핵심만 본다면 중국 OTT와 계약은 성사가 된 유일한 작품이에요. 하지만 송출은 안 됐어요. 왜냐면 중국 정부의 검열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즉, 한알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 짧게는 주가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이 더킹이라는 드라마는 언급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언급드렸어요. 왜냐면은 흔히 망작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시청률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방영 전에 BP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을 이미 달성한 상황이에요. 요인이라 한다면 PPL 간접 광고 붙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남자 배우, 이 배우가 인기가 많대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해외 선판매도 되었고, 어찌되었든 손익분기점은 넘었고, 이전에 정말 희대의 망작이라고 불렸던 아스달 연대기 또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던 거죠. 컨텐츠의 흥행이 분명 중요합니다. 특히나 제작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챙길 건 다 챙기면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라는 점이 우리에게 투자하심에 있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이죠. 얼마 되진 않았어요. CJ ENM이 미국에 465억 원을 투자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18억 원을 총 600억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나왔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발을 담근 부분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실상 까봐야죠. 하지만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국내 컨텐츠 제작사 중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1위 컨텐츠 제작사다. 규모도 질적 수준도 다 최상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악재도 있지만 수혜적인 측면도 공존한다. 그리고 2020년 추가 컨텐츠 라인업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한다. 왜? 아무래도 컨텐츠 제작사는 컨텐츠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플러스 알파이다. 그리고 넷플릭스양 매출 기대, 넷플릭스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매출에 대한 시너지 기대한다. 글로벌 OTT사들의 아시아 진출 시점에 대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호재다. 이제는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도 한다. 선도적으로 움직이고자도 한다. 즉 현재 안주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스튜디오 드래곤 간략한 투자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명이 너무 발음이 어렵네요. 일단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을 파악한다는 것은 실상 어려워요. 그럼에도 투자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바라보고 진입하신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에 기대하신다면 딱히 재미있진 않으실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매에 대한 관점 영상으로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사라 팔라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과 목표가, 손절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